잘 들으려면 귀가 뽀송뽀송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귀 건강 이야기. 오늘도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귀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특히 중이와 내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제대로 소리를 전달하려면 건조한 중이, 촉촉한 내이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먼저 귀는 크게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부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작동해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죠. 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와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중이를 거쳐 내이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리 전달 매체의 변화인데요. 외이에서 중이까지는 공기가 소리 전달의 매체입니다. 마치 공기 중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듯 말이죠. 하지만 내이에서는 액체, 즉 림프액이 소리 전달의 매체가 됩니다. 이처럼 매체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잘 전달되려면 중이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액체 속에서 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내이 내부가 림프액으로 가득 차서 촉촉한 상태여야 하죠. 여기서 달팽이관을 살펴볼게요. 달팽이관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우리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는 마치 달팽이처럼 구불구불한 달팽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 안은 림프액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이 림프액이 소리 전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달팽이관 안에는 코르티 기관이라는 곳에 소리를 감지하는 유모세포 HAIA 셀즈들이 약 1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 중이의 이소골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에 물결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 림프액의 파동이 기저막을 진동시키고 이로 인해 유모세포와 덮개막이 서로 마찰하면서 소리의 진동 주파수를 감지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달팽이관을 길게 펴보면 마치 실로폰처럼 각 부위별로 감지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고음과 저음을 구분하여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것이죠. 내이 속 림프액은 소리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 감각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내이 속에는 림프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신경세포의 털 같은 돌기들이 림프액 속으로 뻗어 있어요. 림프액이 움직이면 신경세포도 함께 구부러지고 이때 뇌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 가속도 등을 지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추면 몸은 멈췄지만 내이의 림프액은 관성 때문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뇌는 마치 세상이 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이죠. 술을 마셨을 때 세상이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이 내이의 림프액과 섞이면서 림프액이 출렁이게 되고 그 결과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외이에서 중이까지는 공기가, 내이는 액체가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공기에서 액체로 소리가 전달될 때 매체 간의 저항이 커서 소리 에너지의 대부분이 반사되고 약 0.1% 정도만 전달된다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소리를 들으면 작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그대로 소리 에너지가 반사되고 아주 미미한 양만 전달된다면 우리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중이가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이는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소리를 잘 전달하려면 중이는 건조해야 하고 내이는 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이에 문제가 생겨 중이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중이가 습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이염은 중이의 삼출액이 고이는 질환인데 삼출액의 종류에 따라 농성 분비물이 고이는 화농성 중이염과 장액성 분비물이 있는 장액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액성 중이염의 경우 중이에 습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습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농성 중이염은 중이를 건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중이의 건강 상태가 소리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이염은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 오는 날 귀 먹먹하거나 어지러운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의학에선 이런 걸 그냥 넘기지 않아요. 아, 귀에 습이 찼구나 하고 바로 진단 들어갑니다. 귀 중간에 있는 중이는 공기로 꽉 차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물기가 차면 소리도 막히고 느낌도 답답하고, 이럴 때 한의학에선 태음과 양면경락이 조습을 조절하지 못해 문제다 라고 봅니다. 양면경락은 마치 제습기 같아요. 몸속 습기를 말려주면서 맑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태음경락은 림프와 수분이 제 역할을 하게 보존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두 개의 경락이 내의의 습과 중이 외의의 조를 안정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귀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운 순환을 살펴보면서 귀 문제를 다루는 거죠. 경락이 망가졌다면 바람길 물길부터 다시 터주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귀가 얼마나 정교하게 소리를 듣고 균형을 유지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